안녕하세요, 빵택입니다. 여러분,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신가요? 만약 52주 저점에서 1억을 넣었다면 삼성전자는 지금 5억 4천이 됐고 SK하이닉스는 무려 10억이 됐습니다. 숫자만 들으면 가슴이 뛰다 못해 아프실 겁니다. 말도 안 돼. 저게 가능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 데이터가 그렇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우리가 국장 탈출을 외치며 외면했던 그 종목들이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숫자로 우리를 비웃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잠깐 그 저점에서 큰 돈을 넣고 지금 이 순간까지 단 한 주도 팔지 않고 버텨서 이 엄청난 수익률을 온전히 내 계좌에 찍은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반토막 나던 순간에도 눈 하나 깜짝 안 했고 옆에서 엔비디아가 날아오를 때도 흔들리지 않았고 국장 탈출이 지능순이라는 조롱 섞인 말이 돌 때도 꿈쩍하지 않은 사람. 결국 이 기적 같은 수익은 실력이 아니라 버텨낸 구조를 가진 사람들의 몫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우리와 뭐가 달랐을까요? 오늘은 그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저걸 샀어야 했는데 더 많이 살걸. 왜 그때 팔았을까? 조금만 더 기다렸더라면. 우리는 이런 감정을 포모라고 합니다. 놓친 것에 대한 두려움이란 뜻인데 이 감정에는 잔인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지속하는 한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매번 다른 얼굴로 우리를 찾아올 뿐입니다. 불과 몇 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시절에는 국장 탈출은 지능순. 이라는 말이 진리처럼 통했습니다. 삼성전자가 5만원 초반대까지 내려앉았을 때 국내 주식을 들고 있다고 하면 미련한 사람처럼 취급받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엔비디아,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이 이름들이 모든 커뮤니티를 장악했고 미국 주식이 아니면 제대로 된 투자가 아닌 것처럼 이야기됐습니다. 그때 국내 주식만 들고 있던 사람들이 느낀 감정, 그게 첫 번째 포모였습니다. 미국 주식 포모입니다. 그 소외감이 너무 커진 나머지 미국 주식이 고점을 향해 달려가던 시기에 뒤늦게 모든 것을 정리하고 갈아탄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그때 삼성전자를 5만원대에 샀더라면, 그냥 버티고 있었더라면, 아니 조금이라도 더 담았더라면. 이라는 아쉬움이 이번엔 정반대 방향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포모의 방향만 180도 바뀐 겁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았고 시장의 얼굴이 바뀐 겁니다. 그런데 이 패턴은 주식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경제 위기로 증시가 대폭락했던 시기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자산 전부가 주식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화면을 보지 못하던 그 시간 동안 현금을 쥐고 있던 사람들은 헐값이 된 자산을 쇼핑하듯 담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주식에 풀매수되어 있던 사람들이 느낀 건 손실의 고통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나에겐 없는 총알, 즉 현금에 대한 지독한 박탈감이었습니다. 두 번째 포모, 현금 포모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떤가요? 원화 가치가 흔들리고 자산 가격이 미친 듯이 치솟는 상황에서 현금을 많이 들고 있으면 나만 가난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현금은 쓰레기다! 라는 말이 다시 들려옵니다. 지금 이 순간 코스피는 올해만 5천선, 6천선, 7천선을 차례로 돌파했고 국내 증시 시가총액은 사상 최초로 7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수는 폭등했는데 정작 내가 가진 종목은 제자리거나 오히려 떨어지는 날들, 이 흐름에서 빠진 사람들이 지금 느끼는 감정, 세 번째 포모입니다. 바로 반도체 포모입니다. 미국 주식, 현금, 반도체 이 세 가지는 각각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의 동일한 패턴입니다. 포모는 매번 다른 자산의 얼굴을 하고 우리를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 패턴이 반복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영원히 오르기만 하는 자산은 없고 동시에 영원히 쓸모없는 자산도 없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항상 누군가를 부러워하게 만드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러움이 조급함이 되어 내 행동을 지배할 때 우리는 반드시 잘못된 타이밍에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짜 질문을 해야 합니다. 포모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필연적인 감정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없앨 수 없다면 최소한 그 독성을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독성을 줄여주는 유일한 해독제가 바로 포트폴리오입니다. 많은 분들이 포트폴리오를 그저 여러 종목에 나눠 담는 분산 투자 정도로 이해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짜는 이유는 다양하죠.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효율적 지점을 찾기도 하고, 급등락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변동성과 리스크를 관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포트폴리오의 또 다른 효과는 단순한 수치 관리를 넘어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게 만드는 것. 그래서 결국 포모가 찾아왔을 때 뇌동 매매라는 자폭을 하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주는 심리적 안전장치를 만드는 겁니다. 반도체 ETF, 미국 주식, 국내 대형주, 현금성 자산을 일정 비율로 나눠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반도체가 폭등하는 날엔 반도체 비중만큼 수익이 납니다. 미국 주식이 흔들리는 날엔 국내 주식이 완충 역할을 해줍니다. 시장 전체가 크게 흔들리는 날엔 현금이 버텨줍니다. 물론 하이닉스가 10배 오르는 걸 보면서 그냥 저기다 다 몰빵했으면 인생 역전인데 라는 생각을 잠깐 할 수는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당연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반도체, 미국 주식, 현금, 매번 얼굴만 바꿔서 찾아오는 그 지독한 포모를 몇 번 겪다 보면 여러분은 결국 깨닫게 되실 겁니다. 내 포트폴리오가 주는 그 작은 수익들이 사실은 내 계좌와 멘탈을 지켜주는 얼마나 거대한 안도감이었는지를요. 저게 오르는데 나는 전혀 없네. 가 아니라 저 상승 흐름에 나도 함께 가고 있네. 되는 이 구조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다음번에도 똑같이 불장일 때만 뛰어드는 악순환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한 끗 차이를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든 사람만이 투자자의 감정을 안정시키고 결국 시장에서 끝까지 생존하게 됩니다. 다시 맨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52주 저점에서 사서 지금까지 이 기적 같은 수익을 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뛰어난 예지력이 있던 게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포모에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이미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전체 자산 중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담았기 때문에 반토막이 나도 시장을 떠나지 않고 버틸 수 있었습니다. 남들이 국장 탈출을 외칠 때도 자기 비중을 지켰습니다. 포모가 매번 다른 얼굴로 찾아와 유혹했지만 그 구조 안에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버팀이 원칙이 됐고 그 원칙이 결국 10억을 만든 겁니다. 투자에서 장기 보유가 어려운 이유는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내 안에 포모가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한 자산에 쏠려 있을수록 다른 자산이 오를 때마다 내 계좌는 마이너스가 아닌데도 마음은 파랗게 질려버립니다. 그 불안이 결국 잘못된 손절과 잘못된 추격 매수를 만들고 그 행동이 내 수익률을 갉아먹습니다. 포모가 통제되어야 감정적인 투자를 하지 않게 됩니다. 감정 없이 투자해야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오래 버텨야 비로소 큰돈이 됩니다. 이게 투자의 유일한 순서입니다.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없어서 밤잠을 설치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그 감정은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반드시 다시 또 옵니다. 다음번엔 반도체가 아니라 또 다른 종목으로 전혀 예상치 못한 자산으로 우리를 찾아올 겁니다. 그때마다 그 얼굴을 쫓아가는 사람은 결국 항상 한 발 늦게 도착해 남들의 수익을 설거지해주게 됩니다. 중요한 건 다음 포모가 왔을 때 나도 저 흐름에 내 몸만큼은 발을 걸치고 있어 라는 안도감을 줄 수 있는 구조를 지금 이 순간 만들어두는 겁니다. 그게 포트폴리오의 본질입니다.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누군가를 부러워하게 만들 겁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지금 여러 자산에 나눠 발을 걸쳐두고 있는 사람이 그 상승을 가장 덜 아깝게 그리고 가장 편안하게 내 것으로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투자는 가장 많이 버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아닙니다. 가장 오래 버티는 사람이 결국 모든 것을 가져가는 게임입니다. 포모는 없앨 수 없습니다. 하지만 포모가 와도 내 원칙을 지키며 버틸 수 있는 구조는 만들 수 있습니다. 내일 또 어떤 종목이 오르고 누군가의 화려한 수익률 인증샷이 올라올 겁니다. 그때 조급해지지 않고 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만이 결국 이 시장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들을만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빵택이었습니다.